우리는 소액 투자기 때문에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대가 큰 물건을 하면 할수록 더 거기에 대한 수익이 크거든요. 1억짜리 물건을 10%를 저렴하게 샀으면 1000만원 저렴하게 산 거고요. 5억짜리 물건을 10% 저렴하게 샀으면 5천만원을 저렴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눈이 굴러가는 파이가 틀립니다. 입찰을 하려면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입찰 보증금조차도 좀 빠듯한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감정 가격을 2억까지만 해서 한번 소트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 2억까지 해서 검색을 하면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감정가가 1억 2,500이고요 평수가 4평 원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시고,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 끝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인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봐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하는 건 없고요. 9번이나 유찰이죠. 임차인 현황 보시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패스하면 돼요. 이 물건 안 보시면 됩니다. 서울 말고 경기도로 한번, 경기도 용인 물건이고요. 감정가 1억 3,100만원에 한번 유찰돼서 9,170만원부터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58제곱미터 17평 아파트고요. 24평형이죠. 이 정도 사이즈면 방 3개짜리. 임차인 현황 보시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임차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럼 권리 분석 끝이에요. 인수할 거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어야지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임장 가셔갖고 입찰가 산정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감정가 1억 6,300인데 변경이 돼서 다시 나온 물건이니까 1억 1,410만원부터 시작되는 물건. 이것도 59제곱미터 3룸 20평형 아파트. 이것도 임차인이 없습니다. 인수하는 거고요. 관리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관리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 거지만 또 안 나와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관리비가 있거든요. 어차피 임장 가시니까 관리사무실 들어가셔갖고 체납 관리비 확인하시고, 경기도 부천시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 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은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수할 게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면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또 임차인들은 명도하기가 수월하고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내용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물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관리사무실 전화하셔갖고 관리비 확인하면 되고, 연체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12월까지고요. 연체되어 있지 않은 경매로 나왔는데 연체되지 않고 잘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매 물건이라고 다 관리비가 막 엄청나게 연체되어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 40에 들어있어요. 월세 세팅하기 좋은 물건이죠. 재계약을 딸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줄 알아보는 거죠. 2,000에 40, 2,000에 50 정도는 1억 초반대에 받으면 월세 세팅했을 때 수익이 괜찮습니다. 바로 보증금 다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면 낙찰가에서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 이 정도 했을 때 만약에 낙찰가가 맞춰지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돈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수하는 거 없습니다. 인수하는 게 있으면 여기 인수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 말소 기준 권리 전입 일자 확인하셔서 대항력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여기 없다 그래도 또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소 기준 권리랑 임차인 전입 일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 일자, 그래서 전입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1999년이고 전입일자는 2016년이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고요. 이분은 보증금을 다 날리는 임차인인데 경매 신청인이네요. 이분은 이게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최저가에 그냥 1억 2,880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만약에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나머지 2,200만원 정도 그냥 이제 날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가 들어가서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네, 또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판단을 하셔갖고 임장 가셨을 때 굳이 배를 안 누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팁입니다. 이 부분 매매 시세 1억 1천, 전세 1억 7천, 그쵸? 전세 1억 5천에 들어있는데 전세 오르고 있는 거죠. 임차인이 없는 소유주 물건입니다. 인수할 거 없습니다. 대가 산정해서 되고요.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 9월 12일 2012년 9월 12일 전입일자 2012년 12월 17일 대항력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 하실 때 소유주 물건이면 그냥 권리 분석 끝이에요. 없어요. 인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보시고 전입일자 보시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그게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전입을 했으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시면 패스, 없으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시고 인수하는 거 없으면 권리 분석 끝입니다. 권리 분석 간단하죠.